면회소에서 복자가 손자 입에 넣어주고 싶어서요. 이거 싸느라 밤을 샜소라고 김밥을 내민다. 이철민 대령이 피식 웃으며 김밥을 집어들고 이게 음식입니까? 라고 질질 뜯기 시작한다. 이철민이 동네 잡초도 이것보단 파릇파릇하겠어요. 라며 김밥을 바닥에 던진다. 복자가 떨리는 손으로 김밥 조각을 줍자. 이철민이 군화로 짓밟으며 이런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한다. 유리창 너머 하늘이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고개를 박으며 할머니, 제가 군인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라고 절규한다. 손자를 향한 사랑이 군화에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 재개발 대기지역 골목 끝 허름한 판잣집.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김복자는 무릎이 성치 않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84살 할머니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손자 박하늘의 면회일입니다. 이날을 위해 복자는 한 달 내내 기다렸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간다. 복자는 낡은 전기밥솥 뚜껑을 조심스레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밥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쌀은 며칠 전부터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하루 한 끼씩 굶어가며 모아둔 소중한 쌀이었습니다. 복자는 밥을 보며 지난 일을 떠올립니다. 20살 하늘이가 군대에 가던 그날 기차역에서 울먹이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저 없어도 잘 드세요. 김밥 싸주시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못 먹겠네요. 그 말에 복자는 약속했습니다. 면회 때 꼭 김밥을 싸서 가져가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복자는 검은 봉지에서 단무지를 꺼냅니다. 마트에서 할인받은 것인데 벌써 물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먹을 만합니다. 도마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무딘 칼로 얇게 썰어냅니다. 손목이 떨리지만 정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가 어렸을 때 이 단무지 참 좋아했지.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귀엽다고 했는데.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늘이가 7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집에 와서 처음 며칠은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는데 김밥을 만들어주니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단무지 씹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복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햄 차례입니다. 마트 시식용으로 가져온 작은 캔 한 통을 열어 작은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기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노릇하게 구워내면 되니까요. 튀는 소리라도 날까봐 불을 더욱 줄입니다. 옆집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하늘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복자는 햄을 뒤집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하늘이가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복자가 싸준 김밥을 먹고는 하늘이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햄조차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복자는 생활비가 부족해 전기세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이가 입대하면서 아르바이트비도 끊어졌거든요. 그래도 이 김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깻잎 화분이 있습니다. 한겨울 옥상에서 자란 마지막 깻잎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멀쩡한 2장을 골라 따옵니다. 복자의 손은 추위에 시퍼렇게 얼어있지만 깻잎을 따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직접 키운 깻잎이야. 이거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했지. 복자는 깻잎을 찬물에 조심히 씻어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하늘이가 어렸을 때 편식이 심했는데 유일하게 잘 먹는 채소가 할머니가 기른 깻잎이었습니다. 할머니 깻잎은 다른 깻잎이랑 달라요. 사랑 맛이 나요 라고 했던 하늘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김밥을 쌀 차례입니다. 복자는 오래된 주걱으로 밥을 떠서 김 위에 펼칩니다. 밥이 좀 퍽퍽하지만 손가락 마디마디로 꾹꾹 눌러가며 고르게 펼쳐놓습니다. 김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 위에 정성껏 만든 재료들을 차례로 얹어갑니다. 복자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것처럼 정교합니다. 10몇 년 동안 하늘이에게 김밥을 싸주면서 익힌 솜씨입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노란색, 고소하게 구운 햄의 갈색, 깻잎의 싱그러운 초록색이 하얀 밥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복자는 속삭이듯 말하며 김밥을 돌돌 말아 올립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조금 삐뚤어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완벽합니다. 칼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내니 김밥 한 줄이 완성됩니다. 복자는 완성된 김밥을 바라보며 잠시 멈춥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만큼은 어느 김밥보다 가득합니다. 이 김밥 한 줄에는 하늘이를 향한 복자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밥을 뜯어진 장바구니 안에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감싸서 넣습니다. 그 옆에는 다이소에서 산 물티슈 한 팩과 군용 양말 한 켤레를 나란히 놓습니다. 물티슈는 하늘이가 손을 닦을 때 쓰라고, 양말은 발이 차가울까봐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자는 서랍에서 하늘이 사진을 꺼내봅니다. 훈련소에서 찍힌 박하늘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린 얼굴에 군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눈물이 차오릅니다. 요즘도 웃고 있니, 하늘아? 거기선 누가 널 괴롭히진 않니? 밥은 잘 먹고 있고? 복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하늘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자에게는 손자가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도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은 건 하늘이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오늘 할머니 김밥 먹고 힘내자. 복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리지만 마음만큼은 벌써 하늘이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으로 만든 김밥 한 줄을 전해주는 날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자는 무릎을 질질 끌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장바구니가 무겁지는 않지만 그녀의 몸에는 버거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이거 놓고 올 뻔했네. 복자는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하늘이가 보내온 짧은 편지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김밥이 그리워요. 겨우 3줄이지만 복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편지입니다. 버스에 올라탄 복자는 맨 뒤쪽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든요. 낡은 옷차림에 뜯어진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를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자신의 기분을 망칠 수 없거든요.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부대입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의 정문이 복자를 맞이합니다.
복자는 잠시 주춤거립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문 초소로 다가가는 복자의 모습을 본 조기태 주임 상사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뜯어진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오는 거야? 조기태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그에게 이런 민간인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특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례합니다. 면회 왔습니다.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역력합니다. 조기태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면회요? 누구 면회요? 박하늘이라고 제 손자입니다. 복자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꺼냅니다. 며칠 전에 미리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 신청서입니다. 면회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자에게 김밥 한 줄 먹이고 싶어요. 조기태는 신청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김밥 먹이러 왔다고? 여기가 소풍 오는 데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늘이가 제 김밥을 그리워해서. 그리워한다고요? 군인이 김밥 따위나 그리워하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조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복자는 위축되어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라서. 키우긴 뭘 키워요. 보나마나 제대로 못 키웠을 텐데 이런 데까지 와서 민폐 끼치고. 조기태의 말에 복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민폐라는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자신이 하늘이에게 폐가 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노숙자분이 들어오실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조기태는 신분증을 복자에게 던지듯 내밀며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자는 꿋꿋이 서서 말합니다. 하늘이 외할머니요. 내가 그 아이 키웠소. 복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조기태는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크게 쉽니다. 외할머니든 뭐든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 입고 오세요. 이런 차림으로 어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복자의 말에 조기태는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주변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제일 좋은 옷이 그거라고요? 그럼 평소엔 뭘 입고 다니시는 건가요? 조기태의 조롱에 복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만나야겠습니다. 김밥도 싸왔고. 복자는 장바구니에서 손수건에 쌓인 김밥을 꺼냅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그 김밥을 조기태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조기태는 김밥을 보더니 역겨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냄새부터 이상한데 이런 걸 우리 부대 안에 가져올 생각이었어요? 위생이 엉망인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에요. 새벽에 막 만든 거라서 깨끗해요. 깨끗하다고요? 할머니가 만든 게 깨끗하다고요? 손도 제대로 안 씻었을 텐데. 조기태는 계속해서 복자를 모독합니다. 복자의 정성을 짓밟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음식 가져와서 우리 부대 병사들 배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할머니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제 손자 하늘이만 먹이려던 거였어요. 하늘이? 아, 박하늘 말이군요. 그 애도 참 불쌍하네요. 이런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조기태의 말에 복자는 무너집니다.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을 도려냅니다.
자신 때문에 하늘이가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군부대라고. 이런 할머니들이 맨날 와서 민폐 끼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조기태는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이제 다른 초소 근무자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자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더욱 위축됩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런 몰골로 오지 마시고. 조기태의 마지막 말에 복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몰골이라는 단어가 복자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김밥이라도 전해주실 수 없나요? 복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탁합니다. 조기태는 김밥을 보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전해줘요? 위생 검사도 안 된 음식을 부대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복자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김밥도 전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자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때 조기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제대로 차려입고 오세요. 그리고 이런 음식 말고 제대로 된 것들로. 복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늘이를 만나러 온 길이 이렇게 참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조기태의 모욕적인 말들에도 불구하고 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초소 앞에서 기다리며 간청한 끝에 겨우 면회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한 병사가 복자를 면회소 안으로 안내합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은 복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면회소의 모습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위축됩니다. 복자는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이를 기다립니다. 곧 저 문 너머로 하늘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늘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정복을 입은 상사 한 명과 계급장이 번쩍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에 일어서려고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김복자 씨죠? 중년 남성이 복자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는 이철민 대령입니다. 47세의 그는 이 부대의 부대장으로 25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이, 박하늘이 할머니입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철민은 복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면회는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이건 좀. 이철민의 말에 복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낡고 해진 옷이지만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늘이를 만나기 위해 특별히 골라 입은 옷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거라서. 가장 좋은 옷이 그거라고요? 참. 이철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쉽니다. 옆에 있던 상사도 복자를 보며 킥킥거립니다. 복자는 꿋꿋하게 장바구니에서 김밥을 꺼냅니다.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쌓인 김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손자 입에 넣어주고 싶어서요. 이거 싸느라 밤을 샜소. 복자의 말에 이철민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집어듭니다.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김밥을 받아준다는 것은 하늘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철민의 행동은
복자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김밥을 들고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김밥을 질질 뜯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복자는 당황하여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계속해서 김밥을 뜯어냅니다. 정성스럽게 말린 김밥이 조각조각 찢어져 책상 위에 뿌려집니다. 이게 음식입니까? 이철민은 뜯어진 김밥 조각을 집어들며 코를 찌푸립니다. 위생도 안 되는 거 갖고 와선 이런 걸 우리 부대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죠. 복자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밥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냄새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걸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이철민은 김밥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계속 말합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찢긴 김밥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더러워요. 옆에 있던 상사가 복자를 말립니다. 하지만 복자는 계속해서 김밥 조각들을 주워 모읍니다. 그 조각들은 복자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늘이를 향한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참 웃기네요. 이런 걸 가져와서 손자에게 먹이겠다고 하시니. 이철민은 복자의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더욱 위축됩니다. 그 아이, 저거라도 먹어야 버틸 수 있소. 복자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간신히 말을 이어갑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김밥을 그리워한다고 편지에 썼소. 편지에요? 군인이 김밥 따위를 그리워한다고 편지에 썼다고요? 이철민은 더욱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짬밥이나 처먹으면 됐지. 뭐 이딴 김밥을 먹고 싶다는 건지. 그럼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나약한 군인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복자는 이철민의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늘이를 나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냥 할머니가 그리워서요? 군인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면 어떻게 적과 싸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이철민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면회소 밖 유리창 너머로 박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짓밟히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고개를 박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하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면회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급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음식 말고 제대로 된 것들로 면회 오세요. 그리고 복장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시고요. 이철민은 마지막으로 복자에게 말합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김밥 조각들이 담긴 손수건을 꽉 쥐고 면회소를 나섭니다. 하늘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자는 면회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혹시 하늘이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늘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미안하다. 복자는 속으로 하늘이에게 사과합니다. 자신이 창피를 끼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복자는 손수건에 쌓인 김밥 조각들을
가슴에 꽉 안고 면회소를 나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복자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 할머니. 이철민의 목소리에 복자는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뒤돌아보니 이철민이 찢어진 김밥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치우고 가셔야죠. 여기 더러워졌잖아요. 복자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진 김밥 조각들을 줍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는 복자의 모습을 보며 이철민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음식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이철민은 복자가 줍고 있는 김밥 조각 중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차버립니다. 김밥 조각이 면회소 구석으로 굴러갑니다. 보세요. 이미 상했어요. 냄새도 나고. 실제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이철민은 코를 찌푸리며 과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옆에 있던 상사들도 따라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에요. 새벽에 막 만든 거라서 싱싱해요.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해 봅니다. 하지만 이철민은 듣지 않습니다. 싱싱하다고요? 할머니가 만든 게 싱싱하다고요? 이철민은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간부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새벽에 만든 김밥이 싱싱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부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립니다. 복자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더욱 움츠러듭니다. 할머니, 정말 이런 걸 손자에게 먹이려고 하셨어요? 이철민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며 복자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뭔가요? 햄이라고요? 이런 싸구려 햄을 넣어서 김밥을 만들었다고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햄은 마트에서 시식용으로 가져온 것이지만 복자에게는 하늘이를 위한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깻잎이라고요? 이렇게 시들시들한 깻잎을 넣었어요? 동네 잡초보다도 시들시들하네요. 복자가 정성스럽게 기른 깻잎이 그의 손에서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이철민은 김밥 속에서 나온 깻잎을 집어들며 비웃습니다. 복자가 정성스럽게 기른 깻잎이 그의 손에서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직접 기른 거예요. 옥상에서. 옥상에서요? 그럼 더 더러운 거네요. 매연이랑 먼지가 다 앉았을 텐데. 이철민의 말에 복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기른 깻잎이 더러운 것 취급을 받는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부대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철민은 김밥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말합니다. 복자는 다시 그 조각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주울 필요 없어요. 이철민은 복자가 김밥 조각을 줍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화 발끝으로 김밥 조각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복자는 자신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넋을 잃습니다. 이철민의 군화 아래에서 김밥 조각들이 으깨지고 바닥에 문져집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이런 음식의 최후예요. 이철민은 계속해서 김밥을 밟으며 웃습니다. 복자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죽은 듯한 침묵만이 그녀를 감쌉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고개를 박으며 절규합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인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하늘의 마음속에는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할머니를 모욕하는 상급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알겠죠, 할머니? 이런 식으로 면회 오시면 안 돼요. 이철민은 김밥을 다 짓밟고 나서 복자에게 말합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음식으로 오세요. 그리고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복자는 대답 없이 면회소를 나섭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밥은 모두 이철민의 군화 아래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면회소 문이 닫히고 나서 이철민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웃으며 말합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맨날 와서 민폐 끼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복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부대 이미지만 떨어뜨리죠. 간부들은 복자가 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합니다. 바닥에는 짓밟힌 김밥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다짐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할머니의 정성을 짓밟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복자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하늘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늘이에게 김밥을 먹여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자가 부대를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하늘이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면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늘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던 이철민 대령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내일 합참의장님이 부대 시찰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에 이철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찰 일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복 차림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업무 같습니다. 이철민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대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당 부대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별 4개가 번쩍였습니다. 합참의장 김무진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말 한마디 없이 차량에서 내려 곧장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함께 온 수행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철민 대령은 부랴부랴 달려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합참의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김무진은 이철민을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김복자 씨를 면박 줬다고? 이철민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복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면회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무진 그의 말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복장이 좀 단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져온 음식도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 김무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기에 그래서
보기에 그래서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김밥을 짓밟았다는 얘기인가? 김무진은 이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철민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부대 규정상 부대 규정 어디에 할머니의 김밥을 짓밟으라고 되어 있나? 김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면회소로 들어가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며칠 전 복자가 앉았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84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김밥 조각을 줍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의 말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김밥을 만들어 왔다. 며칠 굶어가며 아낀 재료로 말이다. 김무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철민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김밥을 짓밟았다. 할머니의 정성을 짓밟았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철민은 간신히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나? 김무진은 이철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누나다. 이철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할머니가 합참의장의 누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밟은 김밥은 내 조카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무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합참의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친절하게 대했을 건가? 김무진의 말에 이철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84살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다. 김무진은 이철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무진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누나는 평생 고생만 했다. 남편도 일찍 잃고 딸도 사고로 잃고 손자 하나만 남았다. 김무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김밥을 만들어서 찾아왔는데 자네는 그 정성을 짓밟았다. 김무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철민 대령, 즉시 보직해임이다. 이철민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을 조사하겠다. 김무진의 말에 주변 간부들도 긴장했습니다. 그들도 복자를 조롱했던 일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김무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대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철민 대령은 즉시 보직해임되었고 면회소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팀이 부대에 투입되었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기태 주임 상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복자를 모욕했던 일이 어떻게 합참의장까지 알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조기태 주임 상사, 김복자 씨 면회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조기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왔습니다. 한편 김무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박하늘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무진 앞에 섰습니다. 박하늘 일병. 네, 합참의장님. 김무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당한 일에 대해 들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겪었던 수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할머니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김무진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무진은 하늘을 보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의 남동생이다. 내 외삼촌이야. 하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외삼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외삼촌이요? 그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내 할머니는 내 누나다. 김무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다. 누나는 나를 위해 학교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 하늘은 김무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가고 사관학교에 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누나 덕분이었다. 김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면서 누나와는 점점 멀어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 하늘은 김무진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힘든 삶을 떠올렸습니다.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몰랐다. 누나가 혼자서 널 키우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김무진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누나가 부대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어. 하늘은 누가 그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하셨나요? 부대 안의 한 병사였다. 자신도 할머니를 둔 손자라면서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어. 김무진은 그 병사의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 전화가 없었다면 자신은 누나가 당한 일을 영원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 누나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 김무진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그날 내게도 무언가가 무너졌다. 내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어. 하늘은 김무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김무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 하늘은 놀랐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가도 되나요? 당연하다. 누나를 만나는 게 내 의무야. 김무진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개인 차량으로 복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복자의 집에 도착한 김무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나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야. 무진이야. 문이 열리고 복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진아?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만이야, 누나. 김무진은 복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가 당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미안해. 복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이 반가웠습니다. 하늘이도 왔구나.
복자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 면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손자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늘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수모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뭘 죄송하니?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복자는 하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복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김무진은 복자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철민 대령의 보직해임, 관련자들의 조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진아, 넌 어떻게 그 일을 알았니? 누나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알 수 있었지. 김무진은 그 병사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누나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장할게. 김무진과 복자, 그리고 하늘은 작은 방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복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정말 내가 맞니? 우리 막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복자는 김무진의 정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뒷바라지했던 동생이 이제 나라의 가장 높은 군직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무진은 복자의 손을 잡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서 누나를 잊고 살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었어.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할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김무진은 복자의 현재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름한 집, 낡은 가구,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누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늘아, 내 이야기 좀 들어보자. 김무진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조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하늘은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시면서 학비를 대주셨어요. 아파도 참으시고 추워도 참으시고 모든 걸 저를 위해서 하셨어요. 김무진은 하늘의 말을 들으며 누나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면서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 때 할머니 김밥이 정말 그리웠어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김밥 생각이 났어요. 하늘의 말에 복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그랬구나. 김무진은 조카와 누나의 사연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아, 그날 면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김무진은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그날 면회소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에서 모든 걸 봤어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김밥 조각을 줍는 모습, 이철민 대령이 김밥을 짓밟는 모습, 하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김무진은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그때 복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진아,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 나는 괜찮아. 하지만 김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책임이야. 김무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자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이제 이런 곳에서 살지 마.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무진아. 나는 여기가 좋아. 하늘이와 추억이 많은 곳이야. 그래도 누나, 무진아,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복자의 말에 김무진은 누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생활비는 내가 보내드릴게.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복자는 완강했습니다. 동생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무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어떤 꿈이 있니?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김무진은 하늘의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군대 제대 후의 대학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김무진은 하늘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 내 앞으로의 모든 것은 외삼촌이 책임질게. 하늘은 놀랐습니다. 외삼촌,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는 가족이잖아. 김무진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는 지금까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복자는 동생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진아,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누나한테 받은 사랑을 갚을 기회를 말이야. 김무진의 간절한 말에 복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삼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복자는 하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럼 고마워, 무진아. 복자는 마침내 동생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무진은 기뻐했습니다.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김무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복자의 생활 안정, 하늘의 교육,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 김무진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누나, 하늘이는 내가 직접 챙길게. 부대에서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어. 복자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하늘이가 부대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무진은 마지막으로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며칠 후에 특별한 자리를 하나 마련할 거야. 그때 꼭 와줘. 무슨 자리인데?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누나가 받아야 할 예우를 제대로 받는 자리야. 복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생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김무진이 말한 특별한 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 자리에 복자가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 자신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진아, 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하지만 김무진은 단호했습니다. 누나, 이건 누나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 예우야. 더 이상 사양하지 마. 복자는 결국 김무진의 말에 따라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기념식 당일 복자는 새로 마련해준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관중들을 보니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늘이 복자 곁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이런 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응, 괜찮다. 우리 하늘이가 있으니까. 복자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순서가 진행되던 중 김무진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군이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관중들은 궁금해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가 손자를 면회하러 부대에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김밥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복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우리 군의 일부 간부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밥이 짓밟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저의 누나 김복자 씨입니다. 김무진의 말에 관중들은 놀랐습니다. 합참의장의 누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누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진은 복자를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관중들과 카메라 앞에 선 복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손자가 군대에서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어 김밥을 싸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관중들은 복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하늘이가 할머니 김밥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복자는 잠시 멈춰서 관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손자라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복자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하늘이를 걱정하는 마음처럼 다른 할머니들, 어머니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이 자리에 서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박하늘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늘은 복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무대 위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늘아.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복자는 하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김무진도 무대에 올라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말입니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민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김무진의 말에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복자와 하늘, 그리고 김무진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걱정 끝이야. 하늘이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거야. 김무진은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무진아. 정말 고마워. 복자는 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김밥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또 김밥 싸줄까? 복자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복자는 집에 돌아가서 내일 하늘에게 줄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김밥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자는 김밥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찢어진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의 김밥에는 별이 들어있다고 했지. 이제 정말 그 별이 빛나는 것 같구나.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완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김밥 속에 담긴 두 개의 별 복자와 하늘이 이제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찢겨졌던 건 김밥 한 줄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할머니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은 나라 전체가 지켜야 할 자산이 되었다.